안 잡혔고요. 예, 헌재께 10월 13일 1차 변론이에요. 권한쟁의 심판? 예, 헌법 헌재 거예요. 1차 변론입니다. 우리 그 상생협력과에서 서부광역시 평택 아산 당진에 대해서 제안한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먼저 번에 이제 상생유역 중간 보고회 때 거기에 참석하셨던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주상 전 또 부의장님께서 그걸 한번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용역 속에. 그런 언급은 있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가 제한된 건 아니죠? 예, 예. 이게 지금 오늘 신문도 보니까 이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룬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 아마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시가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논의구조를 통해서 뭔가 방안을 잡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시장이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그거야말로 그냥 우려가 되죠. 경인일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아산, 평택, 당진이 통합되는 문제는 간단치 않은 문제고 우리가 통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제대로 검토 안 된 거 아닙니까? 전혀 지금 실무적으로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 경인일보에서 낼 때 보니까 지난번 평생학습 축제 끝나고 도의원들하고 경기도 예산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나왔던 주요 의제로 이게 다룰 때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3개시가 통합해서 서부광역시로 하는 거라면 이거야말로 굉장한 이 사업이죠. 아마 국가적으로 지금 엄청난 문제인데 그런 거를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가 되는 거냐. 언론에서 이거 났을 때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거 그래서 경인일보에서 난 거를 이걸 보고 이제 신문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일면에 이걸 실었던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신문에 난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들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갖고 이걸 동의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발표하고 이런 문제는 이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도 최소한 상생용역과에서 지난번 상생용역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보고 드린데 중간 보고회 때. 아니 그거는 이거 보고회 때 한 사람 얘기한 그건 의견일 뿐이지 그게 반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주상 전 부의장님의 생각에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그분이 그냥 개인 소신을 얘기한 거지 그게 우리 시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게 마치 의견인 양 호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시의회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 독자적으로 이걸 한다 만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최소한 이 시민 의견을 공문을 거치고 또 시의회랑도 협의하고 시가 이렇게 해서 방침을 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게 전개돼야도 되는 거지. 즉흥적으로 누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제안했을 때 이 신문 보니까 충남도지사, 경기도지사, 당진시장까지 있는 데서 이걸 제안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쪽에서 판단할 때 이게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적극 받으면 해는 거예요? 그냥 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뭐고 시의회는 뭐고 이거와 관련된 그 사전에 이렇게 논의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행정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석에서 뭐 시장이든 누가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그건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신대로 뭐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 신문 보니까 이거 무료가 되네요. 무료가.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경인일보에서 낸 거는 이거를 경인일보에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시장님이 SNS에 이 글을 쓰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구만요.
아니 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분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니 시장님 그냥 뭐 평택항을 중심으로 3개시가 통합해서 평택항의 큰 꿈을 키워보자. 뭐 그런 의지와 뭐 바람직하죠. 그런 통합하고 이런 문제는 그런 의지와 관계없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 생각 공감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SNS 때문에 매번 이제 문제가 또 제기되고 했었잖아요. SNS 개별적으로 해는 걸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조금 우리는 이제 좀 신중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걸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한다고 뭐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저는 이 3개 시가 통합된 서해 광역시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더군다나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아니 뭐 이게 성사 여부를 떠나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좀 구해가면서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된 입장으로 이렇게 나가줘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상생용역은 상생용역대로 당진하고 평택하고 아산하고 잘 발전해보자고 해서 의회에서 그 용역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어거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나 확대해서 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이걸 추진해야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초월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38쪽에) 주민자치기는 강원 평창학습도시 구현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치교육과에 있던 게 상생협력과로 넘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행사를 치렀어요? 네. 행사는 잘 된 건가요? 예, 최대한 열심히 해갖고요. 나름대로 이제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했지. 그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그 시청 앞에서 해주는 이제 공연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항상 좁고 비좁고 하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될 수 있는 2층 내부 정원, 거기에 또 이제 등산객도 많고 일반 주민들도 학생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라 그쪽에서 해보면 어떻게 했냐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면 여기가 좋은 거죠. 주차장도 넓고 또 전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도 좋고 좋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이쪽에서 하게 된 사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내년에 또 이제 위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시청 앞에서 했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그동안에 계속 해보고 시청 앞에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송탄에서 한 겁니다. 뭐 위치는 거기 괜찮던데요?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공간도 좀 넓고 주차 공간도 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그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날씨 한적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었습니다. 시민자치대학교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금년에 다 끝나고요. 아직 아직도 해요? 예. 다 끝난 거 아니야? 여기에는 이제 11월 주강해서 2,700명이 왔다 이제 있고 16강까지 있는데요. 그게 11월 29일 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디입니까? 남부문예관에서 3개 일정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일정, 예. 예? 그게 남부
문예가에서 4개쯤 남은 게 마지막에. 4개 남은 거라고요? 예, 예. 전체 16강 중에 어디서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서부에서 4강이 됐고요. 서부 네 개. 북부에서 4강이, 북부 네 개. 예, 남부에서 6강이 했습니다. 그럼 14개인데? 예? 그럼 14개인데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두 강은? 남부에서 8강입니다. 죄송합니다. 남부가 많아 보이니까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도 북부나 서부를 좀 늘려줘야 돼요. 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올해는 뭐 어차피 뭐 결정된 예,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예, 내년에 할 때 예. 늘려서라도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만 이제 이걸 늘렸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문제지만 예.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기 가보면 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시던데.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 7강은 어디 하죠? 7강이요? 예. 그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예. 그동안 7번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는? 보통 뭐 앞에 있는 시민자치대학은 문예가를 중심으로 해서 3개권으로 해서 예. 하는 거고 아까 이제 7강이가 공군 제7항공통신전대하고요. 네. 평택 북부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대학, 평택 북부노인대학, 평택 남부노인대학, 평성노인대학, 평택 서부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7분에 그거 저 시민자치대학하고 예. 찾아가는 시민대학 저 정리된 거 좀 줘봐요. 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강사는 건 누군지 알 것 같고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다 정리가 돼 있나요? 예, 정리되어 있는데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참여 인원까지 좀 확인해서 해서 드릴까요? 좀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해도 내일 좀 줘. 아, 예. 장소하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강사 이런 거 좀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6천만 원이고요. 찾아가는 그것도 지금 안 되면 거기 자료 줄 때 예. 거기다 좀 써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이렇게 박하는 언니요. 네, 박한호 의원입니다. 그 서해광역시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3개시 상생용역 연구 뭐 중간 보고인가요? 그때도 시장님이 이 끝에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공론화하기 위한 치밀한 수순을 밟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거를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용역 중간 보고의 과정에서 중간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답변을 이렇게 하다가 그때 나와 있던 거고 이 정식 용역에서 포함이 돼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시장님의 직접적인 발언 등을 통해서도 이게 두세 번 이 얘기를 들었고 또 이번에 뭐 SNS를 통해서 작심하고 올린 거 보면 상당한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일반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부분은 없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님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이 준비를 하거나 내고 토론을 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정도 정책이고 구상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선 후보 공약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남경필 도지사님 또 안희정 도지사님 뭐 이분들께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뭐 필요하면 좀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정식으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빠르게 좀 고민을 해보고 필요하면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건의한다든가 해서 이 서해광역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번에 평생학습 축제를 참여를 해보니 그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또 프로그램 발표회 하면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아주 즐겁게 참여하는 걸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 그 체험 코너와 또 그 발표하는 것과 이것이 좀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각각 크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텐트 같은 게 너무 이렇게 퍼져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하고 경연자하고 이렇게 분리된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할 때는 그런 것도 보완해서 이 프로그램하고 그 학습 이제 텐트 속에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타이트하게 좀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뭐 댄스나 노래, 합창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만 모아서 별도의 발표회를 갖는 것도 그 참여한 학생들에게 훨씬 즐거운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대표 축제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주민자치 축제, 평생학습 축제 이런 부분은 좀 잘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서 좀 부분을 좀 키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평택학 그 공부하러 가고 있어요. 수강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평택학 그거 공부하는데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이 교재가 없더라. 교재가 없다 보니까 강사들의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것에 의존해서 이 강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아직 역사가 짧아서 그렇지만 조금 더 하면, 이걸 평택학이라는 걸 계속 해보겠다고 하면 교재를 좀 만들고 강사도 더 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 지금은 뭐 한 20, 3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 그 교수진이 아니면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려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 강의안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뭐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강의하기에 편할 것 같고, 또 평택대학에도 평택학이라는 이제 과목을 개설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교재 발간에 대해서도 추진해 볼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쪽에 보면 이제 생활체육인데, 지금 이 생활체육이 뭐 체육회가 이제 통합이 됐지만, 이게 학교나 이런 쪽에 이 강사 파견하고 또 바우처 제도로 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직으로 이렇게 상근하고 있는 강사들도 좀 활용을 하고, 또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동아리, 또 단체, 선생님들도 좀 같이 활용을 해서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또 학교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생활체육
지도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한번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걷는 산책하는 이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데 문제는 주로 이제 새벽이나 밤에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공원에서 또 뭐 너무 앰프 크게 틀고 대규모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50명 안팎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앰프를 틀고 간단한 체조 정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걷기 강사가 배치가 돼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공원과 생활체육 또 학교와 생활체육 이렇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의원님. 우선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하겠는데, 지금 이제 북부 2층 레포츠 공원, 또 남부 소서벌 레포츠 공원은 어느 정도의 그 공원으로서의 체육시설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부러워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체육시설 그 중장기 그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났다 하셨죠? 예. 거기에 네 나와져 있는 내용 좀 잠깐만 지금 그 중장기용역의 대강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그 고도 국제화지구 540만 평, 530만 평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체육시설 용지가 그 이쪽 북부 쪽으로 매그넘 타나코 쪽으로 4만 500평이 체육시설 용지로 부정용으로 이렇게 지금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적하는 것이 향후에 평택시 위상으로 봐서는 그 안산에 있는 와 스타디움 정도는 그 종합 스포츠타운이 거의 필요한데 거기는 몇만 평인가? 그러면 이제 그 5만 7천 평 정도가 5만 7천 평.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도시개발과 쪽으로도 그 위치를 변경을 해달라. 그건 너무 저 북부 너무 저 위쪽으로 사이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창리 쪽으로 그 저희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술현장이라든지 하는 그 행정타운 밑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체육시설을 같이 해줘야 이게 행정타운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다 해서 이쪽으로 바꿔달라고 위치 변경을 요구를 하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면은 한 5만 7천 평 정도가 필요한데 5만 7천 평 정도면 한 6,500평 정도를 추가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그 토지 매입 비용만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그 운동장 건립비용이 한 1,400억 정도, 2,400억 정도가 이제 그 필요하다고 이제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2,400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서부에 있는 서부 공설운동장을 그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 좀 추가로 확대를 해서 그거를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것이 향후에 평택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뭐 이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용역계획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용역 실시된 대로 거기서 나온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겁니까? 지금은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 그대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릴 이 수 용역 있고요.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더 낫다고 이렇게 전문가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서블 레포츠 타운은 몇 평 정도세요? 도서벌 레포츠 타운은 43,920평. 거기도 크네요. 그 다음에 2층 레포츠 공원. 2층 레포츠 공원은 52,250평. 5만. 그러면 서부 레포츠 공원은요? 서부 레포츠 2만 평. 2만 평. 2만 평, 학교공원 2만 2천 4만 2천. 그죠? 학생공원하고 합쳐서? 안중 레포츠 공원은 21,598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장기 계획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실천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평택시의 그 구도는 서부남부 북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이지. 이게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체육시설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그 도시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지나간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시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체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권역별로 그 레포츠 시설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권역별로 다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나가줘야 된다라고 봐요, 방향이. 그래서 지금 이제 안중에도 레포츠 공원이 이제 준공은 됐지만 아직도 거기에 보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꽤 있더라고요. 뭐 축구나 좀 하고 어떤 특정 단체에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부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 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이 안 좋지만 우선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거기도 활용을 해서 거기 신도시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레포츠 공원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예. 공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서부 지역에 아까 이 레포츠 센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부 실내 체육관 거기에 내년도에 착공이 되고, 지금은 거기가 제일 문제가 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 시가지나하고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쪽 시내 쪽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실내 체육관하고 그 뒤쪽으로 해서 이 골프 연습장 사이드에서 진입로를 해서 이쪽에서도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원활해질 거고, 또 실내 체육관을 거기다 지어서 그 공간이 연결이 되면은 실내 체육관하고 그 옆에 지금 복지센터도 같이 지기 때문에 복지센터하고 체육관하고는 행사가 중복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장도 공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좀 접근성도 좀 낮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이 서부 공설운동장 문제도 지금 이제 그동안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잔디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좀 이 보수를 하는 예산을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한 8억 정도를 좀 확보를 해서 우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점으로 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계획을 좀 실천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팽성읍에도 지금 그 서부 레포츠 공원이 있지만은 체육공원이 있지만은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거기 아까 그라운드 경기장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만들어졌나 본데 접근하기가 너무 멀어요. 거 민가도 없고 논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본정리에 그 공원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 지역에. 그리고 바로 큰 대로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차 옛날에 먼저 있던 대원서 의원서부터 이걸 갖다가 좀 정리 좀 해달라 했던 부분인데 여지껏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갖다가 좀 알아보고 좀 부서 간에 이렇게 서로 회의를 좀 하고 그랬는데, 우선 거기 이제 주민들은 뭐냐면 이 묘지가 그 한복판에 있으니까 큰 대로변에 너무 보기도 흉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복지과하고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세요. 해서 묘지를 우선 이장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예, 아니 말씀.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복지팀에서 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체육공원으로다가 그걸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매입을 해서, 아니 매입이 아니라 팔아가지고 처분을 해서 그 돈으로다가 그 서부 레포츠 공원을 좀 땅 부지를 사서 확장을 해달라.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 팽성읍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보세요. 예. 그거는 그 부지는 그게 워낙 지금 레포츠공원 한 부지였던 건데 도로가 나면서 이제 단절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한쪽은 정리가 됐는데 제가 거기 읍장에 있을 때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건의했던 사항인데 거기 분묘가 29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임야다이다 보니까 이거를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면 공원과에서 할 사항이고, 근데 공원과에서는 분묘가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이 노인장애과에서 먼저 처리해야 된다. 네. 이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어떻든 간에 평택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그냥 작은 가운데 원형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이렇게 조그만 음악회랄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원을 그런 걸 좀 만들다라고 요구했던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거를 사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뭐 시유지예요. 예, 이게 사유지 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다. 그렇다면은 우리 전 재산 우리 여기에서 그렇죠. 우리 해과에서 이걸 네. 매각을 해서 아, 글쎄, 해야 될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부서간에 예. 의논을 해서 그 순서가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묘지부터 옮겨야 되고 공모를 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공원가에서 이거를 갖다가, 회계가로 넘겨야 되고, 회계가에서 처분이 되면은, 그걸 체육시설로다가, 체육관로다가 이관이 됐어요. 아니, 그 문제는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기는데, 일단은 그 시유지가 됐던 국유지가 됐던 개인 묘지가 있을 때는 묘지를 이장하려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장하는 사유, 네. 여기다가 공원을 할 건지 운동장을 만들 건지 그래서 국장- 일단은 그 목적을 국장님 결정을 그거를 네. 그 순서를 갖다 전부 다 협의를 했었어요. 먼저 국장님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국장님들이 바뀌면서 이게 또 이게 총무국에서 그렇죠. 그랬죠. 총무국에서 과마다 전부 다 모여갖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장경복과장이 있을 적에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이게 3차까지 해야 되잖아요, 공고를. 그런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알아보니까 공고는커녕 난 기가 좀 근데 아까 좀 공고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정영국 과장이 있을 때는 공원학과에서 했을 네. 텐데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을 된 후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절차상에 안 맞고 공원이 지정이 안 되면 공고 절차를 못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는 의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지도 않으니까 아니 우선 저기 되면은 공원으로 시설 결정은 됐어요. 네네. 네. 그러면 공원부서에서 해야 네.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공원가라 하더라고 묘지기 때문에 그건 또 복지과에서 아니, 이게 공원부서에서 해- 해면서 네네, 시설 이장은 결정- 이 복지과에서 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정리가 되면은 매각을 해가지고 아니 공원으로 지정됐으면 매각을 못 아니 되죠. 공원거리 시설 결정이 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공원으로다가 지정이 네네. 되면은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공원 조성을 해야지. 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제 금세 매각은 할 수가 없지. 금세 매각은 할 수 아니 없지만 공원 어느 정도 조성해놓고 나서 아니, 조금 시간이 지나가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매각을 그럼 영원히 하려면 그대로냐 나가야 매각을 돼?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매각을 해야 되고 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그냥 공원 조성을 해서 영원히 공원을 근데 만들어놔야 돼요. 복지과에서 하는 소리는 묘지가 있는 걸 갖다가 매각은 안 된대요. 아니 그거는 땅이 안 씌워지면은 네. 아까 그 공원 조성 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설운동장을 조성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공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여기에서 시에서 공원 조성을 하니까 요 주인들은 이장을 해가십시오에는 목적을 공고를 해야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 건지 운동장을 만들 건지 이거를 확정하면은 그 목적으로 갖고 이장 공고를 해야 되는 근데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전부 다 부서끼리 모여서 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어떤 공원과 그 어떤 목적을 떠나서 묘지를 갖다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갖다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협의를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순서를 한번 이 의원님이 지금 해보도록. 말씀하시는 사항을 네.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자세한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으로 조성이 됐다면은 네. 공원부서에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묘지 이장 공고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게 절차가 맞고 또 이 체육시설로다가 지정해서 체육시설로 가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고 이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실제로는 공원을 조성을 했다면 공원 조성 계획으로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공원을 조성할 근데 공원 지정에서 어디 체육시설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로 하든지 공원으로 하든지 근데 매각은 계획을 잡으면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매각으로 그러면은 그냥 매각을 갈 수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해보셔가지고 공원을 지정되면 내가 못해요. 그래요. 그죠? 시험대로는 매각 못하는 못한다고 거죠. 그냥 공원을 공원을 공원 지정되면 조성. 할 수 있는 거는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워서 조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체육시설이 아니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안 되나요? 아, 그 공원을 하는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공원 땅을 누가 다 그러냐? 공원으로 못해 있는 땅을 누가 개인이 사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냥 공원 조성을 가는 거예요. 이장을 해요.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을 저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알아보셔가지고. 관련 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네. 그 주민들이 엄청 원한다는 거는. 네, 이상입니다.
네, 권유아 의원님. 하나만. 26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운영 효율을 위한 신개정. 지금 정착이 안 돼 있죠, 지금? 예. 지금 최근에 문제점 돼 있는 야구 동호회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을 시켜서 그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여기 지침에 같이 반영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3월 20일 국민체육부 체육진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일반 체육회 통합이 됐지만 지금 체육회의 가맹단체가 그러니까 그 연맹이 27개 연맹이 있고 또 밑으로 하부 조직인 연합회가 50자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27개 연맹으로 이 하부 조직인 50자개 연합회가 이제 통합이 되는 상황인데 연맹이 없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같은 경우는 마라톤 연합회만 있지 육상연맹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과연 마라톤에서 육상연맹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침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일부 체육시설에 이제 공공성 상실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독점적 사용 권한을 행사를 하려고 하고 거기 때문에 싸움이 많이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비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서 운동을 못 하시게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좀 개정을 생각했었고요. 또 하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뭐 강습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수익행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설 강습의 개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유소년 뭐 축구단이라든지 유마이너스 축구라든지 뭐 유소년 축구단, 유소년 야구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뭐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하면서 강습을 하면서 수익행위를 하는 행위. 그렇죠. 학부모들 돈 받고 하는 또는 이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련 단체 간 또는 지역 간의 갈등 또 이제 팀 등록 인원이 이 최소한의 기준은 있으나 이게 중복돼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좀 추첨에 내가지고 이제 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최대한 막아보자 하는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침 개정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야구협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중에 한번 야구연합회와 북부 서부 야구협회 관계자들하고 관계부문이 모여서 지금에 있는 조례와 지침을 가지고 한번 난상 토론을 해서 당신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불안한 점이 있으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고쳐보자. 그렇죠. 그래서 통합이 안 되시면 시가 그래서 선도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최대한 교감할 수 있는 인터섹션을 만들어보자. 교집합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지침 개정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지침 개정하는 게 좀 신설된 게 있어요. 좀 2개. 예. 잘했다고 보는데 이게 지침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저기로 운영 조례로 들어가요. 지침으로 넣는 거죠. 조례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 그걸 잘 우리 체육 관련 단체 서로가 지금 운동장 때문에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장이 조금씩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구 조건도 많고 빼달라는 것도 많고 저기 인조단지 깔아주면 도움해달라고 그러고 요구 조건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런 거를 좀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도움은 아직 좀 이렇게 이르다 우선 깔리는 부분 있잖아요. 인조단지 부장 그런 것도 해놓고서 완전히 해놓고는 안 되네. 도움을 연구해야 된다. 이게. 어느 지역에는 인조단지 깔고 도움까지 해주고 어느 지역에는 인조단지도 안 깔고 이게 맨바닥에서 해고 이게 좀 불만이 있는 거는 지역 간의 갈등 조작도 있고 이런 거는 체육진흥과에서는 좀 같이 좀 보조를 맞춰가면서 같이 해줄 것을 당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지침 운영했는데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합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지침에 따르게끔 우리 씨가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말소리가 안 되죠.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지리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서현 의원님. 24쪽에 보면은 스포츠 강사 이용권 지원 사업 지급인데요. 청소년들에게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다가 어떻게 조사가
담아내서 하나요? 아니, 아니면 이거는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이 스포츠 마우처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제 30, 이게 100%가 되는 건데 저희가 금년 예산은 1억 290만 원입니다. 1억 290만 원인데 이거는 전 만 5세에서 18세, 즉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학생이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민체육공단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스포츠 시설,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장, 수영장, 태권도 64개 시간 신청이 돼 있는데 바우처 시설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태권도장이 40개가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국민체육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스포츠 바우처 이걸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걸 확인이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이거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라고 하면은 지정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이제 이게 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1년에 6개월 10일까지 지원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8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잔액이 발생이 되면은 좀 이게 7만 원씩이라니까 저희가 보통 260명 정도 1년 신청합니다. 근데 만 5세에서 18세까지 평생 2년 동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당 2년 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260명 중에서 뭐 24개월 이상 사용한 사람들이 탈락을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21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213명이 이용을 하고 나중에 그게 자리가 발생되면은 계절 스포츠라 해가지고 뭐 겨울에 스키 연습을 한번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하는 아동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사계층이라든지 뭐 한부모계층 이런 친구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가고 이런 게 저희가 5명 있습니다. 이런 5명은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12개월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호응은 좋은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홍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못 저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는 저희 이제 이때가 되면 매년 연말 되면 연면동으로만 운영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가 이제 요즘 기초정책이라든지 차상이라든지 한국으로 관리하는 뭐 복지정책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뭐 노인장애과라든지 생활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여기저기 같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론을 합니다. 그러게 복지정책과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수급자들 현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연령층들도 다 나와 있잖아요. 같이 연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홍보가 안 돼 있다면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100% 수준합니다. 당사자들은 거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서부운동장, 총무기는 서부운동장 가보니까 잔디가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예, 그거 내년도에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그 보수 예산을 좀 특별 계획 근데 이제 해마다 겨울은 오고 그러는데 뭐 냉해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원인도 파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또 거기는 뭐 이 제일 저희가 이제 이 잔디를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질도 그렇고 배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요번에 이제 해면은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서부운동장이 지금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런 통합 전에 이제 옛날에 그 90년 93년도에 근데 여기가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유독 작년에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유독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계속 그랬던 게 했던 거예요? 이제 했던 건데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뭐 심어놓고 보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예요. 예, 관리가 제일 첫째는 이제 배수 문제가 이제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수를 하면은 관리가 좀 철저히 할게 그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8쪽에 보면은 이번에 주민자치 한방 워크숍 진행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속초로 다녀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 꼭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워크숍이? 그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여기 뭐 무궁산숲에서 1박 2일로다가 워크숍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가까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대에 외인들이 이제 집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민자치 그 협의회 자체에서 이왕 좀 멀리 가서 이왕 돈 들여서 받는 교육을 다 같이 받을 수 있게 한번 해보자. 다 같이 그쵸? 한번 해봤죠. 근데 가면은. 저녁에 그리고 이 관내 무공사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탈자가 많이 생기고 하시다 보니까 뭐 이탈자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멀리 간 거예요. 저희도 이제 많이 그렇게 유도를 좀 해봤는데
저기 그 자치위원들께서 또 많이 그렇게 원하신 거죠? 원하셔가지고 유도를 많이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더 주련 시의원님은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주련 시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수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만족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평택시의 임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